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또 유난히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벌써 초여름 날씨인 것 같은데 바람 불기도 하지만 날씨가 더운 덕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부터 힘드실 것 같아. 자, 오늘 명화당 처녀보살이 준비한 영상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함께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 살아야 좋은 팔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살아서 본인도 편하시겠지만 주위 사람들 생각해서 또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 그래야 잘 풀리는 팔자. 그리고 운기가 상승하는 유형 사람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나 연인에게 막대하는 사람. 주위를 살펴보시면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난히도 잘해.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런 사람 어디 있냐? 진짜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나한테는 너무나도 못하죠. 네. 그래서 밖에 나가면 호인 소리 듣고 살아도 집에 오면 빵점짜리 남편, 빵점짜리 애인. 네. 그래서 이런 건 안 좋은 신살들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주에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을 눌러줄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그 기운 또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 기운을 누르지 못한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더 개팍해지고 더 폭력도 행사할 수도 있고 폭언,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주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점점 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점점 강승해지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나 서로 괴로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살면 더 낫다 소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 감정에 억제가 안 되고 상대방에도 연인이나 부부지간에도 점점 부부지간의 이별에 공방살이 끼게 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깊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팔자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은 솔직히 물론 주변 사람에게 또 잘해야 되겠죠. 근데 내 가정이 편안하고 또 내 가족이 편안하고 내 사람이 편안해야지 되겠죠. 남들 눈에만 저 사람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건 그건 절대적으로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위를 살피기보단 내 가정, 내 사람에게 충실한 사람은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겐 혼자 사시는 게 낫다. 네, 이거 꼭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런 분들 있어. 내 고집이 강하고 내 말만 정답이다. 그래서 좀 독불장군이죠. 누구 말도 안 들어. 일단은 내가 우리 집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니네 생각은 필요 없어. 그래서 혼자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 네. 그리고 본인의 말만 정답, 외고집, 다른 사람과는 융화가 되지 않아요. 타협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런 일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분명히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한 혼자 사시는 게 낫다 소리야. 그리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제일 중요해요. 남들은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내가 편하면 돼. 다른 사람은 불편하든 말든 그런 거 따위는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남들은 오늘 반찬, 예를 들어 짜장면 먹고 싶은데 본인이 짬뽕 먹고 싶어서 음식 먹는 거에도 하나하나 다 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활 속에 겹겹이 계속 쌓이다 보면 서로 신뢰도 깨지고 믿음도 깨지고 어떤 가족 간의 돈독한 마음, 이성 간의 돈독한 마음은 하루 갈수록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외골수에 외고집에 나만 최우선이다, 내 생각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위 분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 본인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혼자 살아가는 세월이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운으로 변화하기 전 상황에서 따졌을 때 인간으로 인해서 힘든 세월을 분명히 겪으시게 돼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나랑 잘 지내던 사람들도 괜히 나한테 화살을 꽂고 말에도 가시가 돼서 돌아오게 돼 있고, 정말 친한 사이에도 금이 가게 돼 있고, 또 여기서는 이성관계, 연인관계,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떠한 말 한마디에서도 불편스러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서로 각자 한마디 할 때도 무시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언행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들은 나를 아는 체를 안 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겠어요. 아, 내가 이 세상을 못 알아 살지. 내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온화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나를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쉬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근데 나란 존재를 인정을 못 받고 더 외로워진다라고 하면 가족이란 그 무리 속에서 아, 나만 외톨이인가 하는 뭔가에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날개 쪽지가 한쪽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울지 못하는 닭이 된다든가, 짖지 못하는 개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상대방한테 무시를 당한다거나 멸시를 당한다거나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좀 변화의 소지를 가지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운기의 상승도 포함이 되고, 또 마음 편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홀로 서기를 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숨막히게 답답하고 내가 불편한 상황이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 미치도록 힘들어서 참지 못하기 폭파 직전에 갔을 때는 그 상황에 계속 처해 있지 마시고 불편한 상황은 잠시 잠깐 피해 주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영원토록 떨어지세요, 가족분들과 인연과 영원토록 이제 헤어지세요, 이것보다 잠시 잠깐 홀로서기를 택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도 큰 힘이 될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로 자, 광대는 이렇게 튀어나왔고, 또 입술은 작고, 눈썹이 예를 들어 이렇게 길게 여기 시작점에서 눈 끝점 이렇게 눈썹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반토막이 있어. 이런 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혼자서 살아야 되는 팔자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요런 관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손해를 보는 입장, 나를 위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여자로 태어났지만 집에서 뭐 장남 노릇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시댁도 챙겨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친정 식구들까지 또 챙겨야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든 내가 챙기는 입장이 되면 할 말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당연히. 예. 왜? 남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금전의 풍파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공허하고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외톨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잘해주고 뺨 맞는다. 네, 잘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관상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그렇다가 아니라 이제 통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이런 분들께 부탁의 말씀, 또 뭔가 삶에 있어서 팁을 드린다고 하자면 본인을 위한 삶을 일찌감치 찾으셔야 돼. 항상 내가 손해만 보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언제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겠지만 한 길만 가시다 보면 나란 사람이 없어져. 나이 먹고 병들어서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다리 아픈데 어떻게 갈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여태껏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마음의 동요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마음을 고쳐 먹고 본인을 위한 삶, 뭐 예를 들어 모든 걸 다 내 위주로 돌리라 이런 말씀보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태껏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나한테 덕이 없어. 그럼 더 허무한 거예요. 근데 또 뭐 돌아오는 걸 바라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인생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 결과가 있어야지 또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마음속에 새기세요, 분명히. 오늘부터라도 나란 사람을 위한 삶을, 추구하자. 나를 위해서 살자. 네, 이 마음가짐 하나로도 분명히 본인을 생해줄 수 있고 본인이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가족들이 있으면 더 행복한 거고 또 나를 위해주는 주위 사람들이 있으면 더 행복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 이동, 뭐 이직, 그리고 어떠한 뭐 게임 중독이나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나만의 취미 생활이 최고다. 나는 그냥 일만 하면 되고 내 취미 생활만 지키면 돼. 아유, 가족들은 그냥 알아서 살겠지.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게임, 뭐 도박 중독, 이런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상생활, 가족들도 챙기면서 내가 잠시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그거는 본인네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다 배제하고 거기에만 너무 미쳐서 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친구 너무 좋아해서 밖으로만 계속 놔두는 분들, 이런 분들도 혼자 사시면 좋은 유형에 다 속해 있으신 분들이야. 네, 가족 안 챙기시고 직전으로 하시는 분들, 아유 그냥 알아서 살겠지. 네, 이러신 분들은 애초에 그냥 가정을 안 꾸리시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왜? 서로 본인은 안 힘들어도 남겨진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자,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모든 주위 사람들 차단하고 연락 안 하는 분들, 잠수 타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한 사람, 네.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섭 자체가 싫은 거야. 누가 지적질하는 것도 싫고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게 싫어. 그럼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본인들 위해서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과 사람은 다 섞여서 살아야 돼. 근데도 내 고집이 너무 강하고 내 주관이 강하고 나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기 싫으시면 혼자 사시는 게, 그래, 내가 뱃속 편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낫고, 또 이 영상 보시고, 아유, 우리 집에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자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 영상 보고 차라리 혼자 살면 되겠다. 이 생각 가지실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시집 장가 안 가신 분들, 보다는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보시고 어떤 보탬이 되게끔 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네. 뭐 혼자 살고 여럿이 살고 가족을 꾸리고 살더라도 뭐 그 생활이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행복한 삶이 제일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께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화당 처녀보살도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제자길 가는 무속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네, 저한테 이로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뭐 어떤 악한 감정이 없지만 저한테 해가 또 미치는 그런 또 관계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관계를 또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네. 피해야 될 사람의 유형. 네, 유형.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독님, 그죠? 네네. 근데 뭐 사람이니까 어차피 혼자서는 못 사니까 인간 속에서 다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내 운 자체도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첫 번째, 그냥 제가 이게 뭐 모든 분들이 저 사람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평상시에 성격이 되게 얌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운전대만 잡으면 예민해지는 거야. 막 욕설하고 저거 XX 뭐야 너 막 이렇게 그렇게 분명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땐 그런 분들은 내면에 있는 성향 자체가 좀 폭력적이거나 난폭하다. 예.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런 남자분들을 만나면 안 되겠죠? 네. 네, 무섭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일 텐데 네. 언제 어느 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자분들께서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뭐 보통 저도 운전대 잡으면 네. 예민해져요. 누구나 다 예민해지죠. 네, 그죠? 네. 네. 그냥 앞에 차 늦게 가도 왜 빨리 안 가?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건 이제 평범한 거고 네. 욕을 하거나 막 차 세워놓고 내려서 막 하는 분들도 있죠. 네.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친하다고 생각해서 귓속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왜 시끄러우면 주위가 시끄러우면 안 들리니까 귓속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소에 주로 말을 할 때 귓속말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분명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있어요. 네, 그거는 너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말로 그렇게 할 뿐이지 누구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랑은 비밀이란 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나 절대 얘기 안 해. 걱정하지 마. 라고 해도 뒤돌아서 누군가한테는 또 발설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귓속말 하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네. 뭔가 앞에 사람이 있는데 네. 둘이서 이렇게 귓속말 하는 거 그 자체도 매너가 기분 아니에요. 나쁘잖아요. 그죠? 너무 나빠요. 네. 저 사람 좀 도대체 뭐야? 나를 옆에다 두고 왜 자기네들끼리 얘기해? 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성격이 좀 모난 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 자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유형의 분들은 피하시기 바래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세 번째. 예를 들어, 100원만 줘봐. 야, 500원만 줘봐. 네. 빌리는 건지, 삥 뜯는 건지, 그냥 달라는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잔돈푼을 빌리는 거를 네. 쉽사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남의 돈을. 네. 그리고 빌렸다 줄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물론 뭐 공손하게 저 100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말투와 상관없이 잔돈푼을 빌리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뭐 큰 돈은 때로는 이제 사업을 하거나 하다 보면 네. 필요한 돈일 수도 있고, 또 뭐 친구들끼리는 1,000원, 2,000원 뭐 빌렸다가 갚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돈의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잔돈폰을 빌리는 자체가 난 이거 안 갚아도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밑바닥에 깔고 그렇게 항상 네, 버릇처럼. 그렇죠. 네. 1,000원 달라 했다가 그 다음에 2,000원만 줘봐. 5,000원만 줘봐. 근데 네. 이런 잔푼떼기 달라 하기도 또 치사스럽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는 사람만 피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일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은 다른 일로 인해서도 나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자, 남녀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네. 이제 뭐 금전 거래는 특히나 연인 사이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돈이 거짓말 친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거짓말 친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전으로 엮이면 어쨌든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 남한테 그런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놔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속에 살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서로 존중을 하고 또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받고 보듬어 주고 그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이런 잔돈푼에 빌리는 걸 쉽사리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이가 돈독했다가도 끝으로 갈수록 점점 외면할 사이, 멀리해야 될 사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됐던 시절이 제가 있어요. 있어요? 제 주변에 딱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멀어진. 멀어져요. 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왜냐면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되면 그게 10번이 되고 처음에는 10,000원만 빌려도 했다 그게 1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안 갚으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분은 정리하세요. 네. 암만 좋아도 내가 소중하지 상대방이 소중한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예전에 어떤 남자한테 어떤 여자한테 네. 내 친구한테 이렇게 동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라도 정리가 됐으면 그것 또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네 번째, 저희 이제 뭐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네. 근데 이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말로는 내가 63빌딩도 사다 줄게. 안 팔려요 63빌딩.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그렇듯 혀 끝으로 나오는 얘기가 진실이 없는 사람. 한 번, 두 번은 그냥 그래 잊어버렸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건 그 사람 습관성이에요. 어떤 습관성. 사람한테든 이건 아무것도 이런 거 내가 뭐 거짓말 쳐봤자 어떻게 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네. 소름 끼쳐요 진짜. 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네. 이런 성향은 나 상가집 갔다 올게 하고 바람 필 수도 있겠죠. 그죠? 피죠. 약속이란 걸 모르고 진실과 거짓에 대한 그 잘못됨을 모르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내줘야 되겠죠? 네, 혼내주셔야 되고 또 혼나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약속, 거짓말, 진실되지 않은 사람.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이 인간 세상에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신뢰가 있어야.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은 좋아도 또 이분 또한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만 피해를 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한테까지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일찌감치 정리정돈을 합시다. 한 표 던질게요. 네네. 오롯이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5번째. 네.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궁합봐주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이거는 이제 연애해도 그렇고 결혼 날짜 잡으려고 또 하기 전에 궁합 보시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 사주에 공망이 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피하셔야 돼요. 네. 자, 공망이란 건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천중살이라고도 해요. 천중살. 그리고 빌공에 망할 망자거든요. 네. 일단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죠? 감독님? 네. 그죠? 완전 안 좋아요. 공망이란 사주에 공망이란 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왜 피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진짜 막 부푼 꿈을 안고? 근데 이 남자랑 살다 보니까 자꾸만 나한테 피해를 줘. 그러니까 친정 식구가 됐든 시댁 식구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친구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공망이 낀 사주의 분이랑 결혼이나 연애를 하게 되면 내 실속은 전혀 차릴 수가 없다. 그 사람 위주로 끌려가고,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결론은 해주고, 나는 욕먹게 되는 거죠. 고마움을 모른다. 고마움을 모른다. 아마 지금 이 또 영상 보시면서 동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내가 그때 이놈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몰랐겠죠. 내가 저 집 시댁 식구라든가 아니면 처갓집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진짜 등꼬리가 휘었어.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건 아마도 궁합을 보시면 분명히 한 분 중에 공망이 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공망이 끼든 돈을 달라고 하든 좋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죠. 예, 피해서 행복해진다면 그 또한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공망이 있으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면이 강하고 네. 개인주의. 너 짜장면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서도 짜장면 먹을래 하면 난 짬뽕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왜 물어봐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해요. 네. 강하기 때문에 배려심이 없어요. 네. 그러면 연애할 때 결혼하고도 외롭게 되겠죠. 네. 근데 차라리 옆에 없을 때 외로우면 나 혼자니까 외롭다고 스스로가 인정이 되지만 누군가 있는데도 외롭고 그 같이 있는 시간이 힘든데도 버티려고 하시면 그거 진짜 미련한 거예요. 네. 아니다 싶을 땐 그냥 확실히 잘라버리셔야 돼. 뒤도 버리지 말고. 네. 보면 안 돼. 진짜. 아. 네, 갑자기 제가 열변을 토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 저도요. 네. 선생님, 냉면 좋아하세요? 냉면, 예, 좋아해요. 비빔냉면하고 회냉면은 네. 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먹을래? 나는 회냉면. 너는? 난 비빔냉면. 나왔어요. 네네네. 회 맛있겠다. 우리 뺏어 먹어. 짜증나. 진짜. 나 그런 아니, 거 되게 싫어해. 그걸 가져가면 제가 비빔냉면이죠. 예, 그렇죠. 근데 예. 가격 차이도 없어. 없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 진짜 그거 아마 사주에 공방이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 점심 때 뭐 먹을래 했을 때 예를 들어 김밥을 한 줄만 갖다가 나눠 먹자. 전 이런 것도 싫거든요. 그냥 왜 뺏어 먹을 거면서 네. 그냥 자기 거 시켜 먹으면 되지. 네. 그죠? 맞습니다. 아, 웃겨 죽겠어. 그리고 또 공방이 낀 사주들은요. 네. 밖에 나가면 와 끝내줘. 저 양반 진짜 최고야. 이런 사람 없어. 호인 소리 듣고 살아요. 근데 가정이 됐든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완전 빵점인 사람이에요. 네, 진짜 피하셔야 돼요. 네. 이 괴로움을 여러분한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 또한 네. 예, 피하셔야 될 거고 네. 또 6번째. 네. 저희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땐 눈을 마주쳐야 되죠. 네, 눈을 마주쳐야죠. 그죠? 네, 그래야 아이콘택. 네. 아이 컨택을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생각하는구나. 네. 저 사람 믿음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떠한 사람 중에는 말을 할 때 눈을 못 마주쳐요. 네. 왼쪽으로는 눈동자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주위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있어요. 이 내면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절대 안 나타내요. 우리가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본인의 진실을 내보이질 않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나 너 싫은데도 불구하고 좋아 자기한테 필요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네. 네, 진심이 아니라 그건 이거는 이용이죠. 이용. 네,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 볼 때 왜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상처받은 분들 있잖아요. 네. 나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날 좋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상처 깊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얘기할 때 눈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봐도 그냥 한번 쳐다보고 다시 위로 밑으로 막 내리고 옆으로 좌우로 흔들고 그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본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 또한 다 진실이 아니니까 나 너 이뻐. 나 너 좋아해.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결론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돈 좀 줘. 나 뭐 갖고 싶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눈동자를 못 맞춰요. 네. 여러분들 분명히 맞을 거예요. 제 말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조건이 좋아. 그럼 네. 언제고 떠날 사람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소개팅 자리에 갔는데 누가 너를 못 쳐다봐. 그러면 그냥 더 이상 그냥 차만 마시고 땡. 네,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것 또한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위에 상사나 밑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아이 컨택을 못 한다. 그러면 뭔가
본인한테 죄 지은 게 있다든가, 뭐, 잘못했다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을 지금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내 속내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선생님. 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아니 있다. 본인들이 뭐 카멜레온도 아니고 왜 변하십니까?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사람이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네, 언제 어느 때고 변할 것 같으면 그냥 무인도 가서 혼자 사세요. 네. 네. 요즘은 한결같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 네. 착하면 바보 소리 들어야 되고, 네. 이용당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점을 보다 보면, 연인 관계에서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뭐, 속상한 얘기 들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면 일단 사람을 사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터 아예 이걸 알고 있으면, 나쁜 건 피해 가야죠. 그렇죠. 그죠? 선생님.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오늘 이 내용, 이 영상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많을 됩니다. 거예요. 네. 네. 여기 와서 울고불고 짜고 그래 헤어져라고 가르쳐줘도 네. 남녀 관계는 본인 둘만이 아는 또 세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아니라고 말해주면 진짜로 그 말 믿고 따르시는 게 맞아요. 네, 맞죠. 네, 선생님 오늘 네. 이런 아주 훌륭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